외국에서는 우버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안 된다고 하나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서 면허가 없는 자들이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택시업계가 이런 시대의 큰 흐름, 즉 국가적 발전, 국민의 편익 이런 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들은 3,500원에 묶여 있다고, 3,500원에 사고밖에 못 하고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상업적 카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기획국장 기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카풀 반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콘텐츠 미래융합 포럼 의장이자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인 위정현입니다. 택시업계가 카풀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카풀 앱을 통한 카풀이 법을 위하고 있는 불법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더 큰 거는 뭐냐면 카풀 앱을 통한 카풀 자체가 저희 택시 시장 자체를 고사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택시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부 쪽의 분명한 어떤 대책들 또는 해석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택시업계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쪽에서 그동안 택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값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교통복지를 내지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택시를 묶어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물가 수준에서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요금을 책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사실은 택시업계 너희들이 전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아니면 그 지자체는 아예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연계해서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독자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우버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외국에서 우버를 타봤는데 편리하고 좋대요. 근데 우리나라 왜 안 되죠?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버나 카풀이나 지금 그게 일반화된 그 운행 체계는 아닙니다. 교통 체계도 아니고 택시 시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해서 질문을 좀 이런 거예요.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이슈하고 그다음에 우버라든지 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건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택시업계가 자신의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권리 또 소비자들의 편리함 이걸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택시가 국민들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서는 면허를 따야 되고 각종 규제에 면허를 따고 이렇게 해서 택시 사업을 유지시키는 정부하고 법률의 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위한 우버나 그 다음에 카풀앱을 이용한 그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30만 택시 운전자들이 있는데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정도 되는데 카풀하고 상업적 카풀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허용의 범위 또는 안 되는 범위 또는 규제의 범위 그 다음에 택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대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업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뭘 상업성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카풀앱을 통해서 하는 그 것들은 뭐냐면 운전자 회원들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그 94년도에 카풀 관련해서 법 제정을 했을 때 당시에는 아니요. 그래도 국장님 여기서요. 자꾸 이제 법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법은 개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법은 법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법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그 면허가 없는 자들이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택시업계가 이런 시대의 큰 흐름, 즉 국가적 발전, 국민의 편익 이런 데를 거부하겠다는 이미지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택시업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렇게 무슨 겁내지? 라는. 실제로 이 타다 이런 거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다. 타보세요. 왜 안 타보세요? 저희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저는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택시업계가 과거의 관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새로운 거 하나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구세대로 몰려버리고 관성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몰려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3,500원에 묶여 있다고 3,500원의 사고밖에 못하고 있다고 그게 관성이라고 얘기하면 저 관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투자를 하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승객들을 이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고 이런 마음들은 득식을 한데 자꾸만 요거 안에 가둬 놓고 너희들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이제 일단 참여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예. 집중 논의될 게 아마 카풀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카풀, 그럼 택시업계가 결국에는 카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정부 쪽에서 유상 운송 행위를 전면 허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카풀하고 상업적 카풀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 금지 자체가 아예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 아무나 다 면허 없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들을 명확히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상업적 카풀도 이제 허용이 될 거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로 아마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조건들이 있나요? 택시를 중심으로 먼저 그 카풀 앱을 통한 카풀 이걸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다 한다면 시범 기간에 그걸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그걸 택시만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또 다른 교통수단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추가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보면 그 카풀 허용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정부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풀 허용 시의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월급제라든지 네, 월급제. 뭐 근로시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카풀 허용의 대가처럼 이게 뭐 거래 대상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산업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인데 자꾸만 저희 그런 것들 처우 개선을 가지고서 정부가 택시 노동자를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들이 정부 쪽에 갖는 불신이거든요.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 월급제가 들어오고 근로시간 축소가 들어와봤자 이 월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2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택시 시장 자체가 죽었는데 여기에 남아있을 노동자가 어디 있고 여기에 2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바꾼다라고 해가지고서 택시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줄 수 있는 그 사업자들도 없고 택시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서 아침 9시까지 2시간 저녁에 7시에서 저녁 7시 또는 8시에서 밤 10시 이때까지 전체 수요 중에서 택시가 몇 %를 커버하는지 아세요? 몇 %를 다 커버할까요? 20% 커버. 예. 80% 사람이 택시를 못 타는 거죠, 결국. 콜했는데 안 80%를? 나타나요, 택시가. 안 나타난다고요? 예. 깨끗하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풀 이슈가 나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80%를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택시 운전사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거가 전혀 관계없는 일단 그 부분을 채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카카오 쪽에서 콜 관련해 가지고서는 거의 뭐 장악한 상태고 다른 그 방식으로다가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카풀앱은 택시가 갖고 있던 또는 공공교통수단이 갖고 있었던 그 시장을 들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가용으로 2천만 대의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한 산업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판단을 해가지고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대책들을 그 택시업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가능했겠죠. 근데 택시업계 자체적으로는 이 영향력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없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나 이쪽에서 그런 가치 대책들을 가져와서 그 우리들을 설득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못 받을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택시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피해 상황들, 피해 대책들, 이것들 관련해 가지고 정부 쪽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교통수단의 제공들, 이거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이번 일들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택시업계의 모습이라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대량 생산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수공업 노동자들이 벌였던 그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근데 그런 어떤 러다이트 운동하고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택시업계가 또 하나의 내부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또 하나의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번 어떤 데이터 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